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46강은 이제 중동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서어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야생 생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사태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태를 두고서 이제 우리 문명 사회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포를 하고 약탈을 하고 또 그 여자를 강간을 하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개 무슨 우리에 넣듯이 이렇게 우리에 넣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계는 좀 경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악을 하고 있는데 그 중동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즉 중동의 그 엄청난 그 사막 가운데의 환경 속에서 이들이 이제 생존 우선의 어떤 야생적인 그러한 이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요번에 적나라하게 미디어를 통해서 표출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탈과 이렇게 전리품 있잖아요. 이런 게 그 문화 속에서 자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렇게 그 인간 이하의 짓을 하는 것들을 이렇게 SNS에 올리고 하느냐 이렇게 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게 여기에서의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이렇게 그 약탈과 전리품 이것이 이 어떤 중동 지역에 있어서 고대로부터 이어져 왔던 어떤 생존과 어떤 그 야생 상황을 이제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부족이라든가 이런 저기에서 그 여자는 이제 남자는 이제 잡아서 저기 노예로 팔고 또 여자도 노예로 팔고 아이들도 그죠. 그리고 그 약탈, 강간 뭐 이렇게 그다 저기를 하죠. 완전히 노예로 만들어서 이렇게 소유하는 것 그것이 전혀 이렇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쪽 지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제 문명 세계에서는 좀 충격을 받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이런 막 그 여자를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이러한 왜 저런 것들을 왜 이렇게 저기를 할까? 그거는 중동 야생 문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그 시절에는 막 그 저기 그 다른 아내가 예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냥 차지하고 이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랬죠. 그래서 이러한 중동 야생 생존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원초적인 그러한 그러니까 이해가 있어야지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강자를 증명해야 살아남는 그런 환경이다.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하마스 대변인인가 그 뭐라고 이렇게 그 세계에 얘기했어요. 아랍 세계, 특히 이슬람 세계에 이스라엘이 자기도 못 지키는 이러한 상황이다. 다 달려들어라. 그렇죠. 마치 이렇게 하이에나 떼가 어떤 이렇게 사자가 약해진 저기 했을 때 저기면은 하이에나 떼가 이렇게 갑자기 몰려들어 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힘이 세면은 이렇게 도저히 이렇게 그 저기를 한다.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렇게 강경책이라든가 이거를 뭐 협상이라든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가만히 있거나 이러면은 오히려 이스라엘은 생존하지 못한다. 즉 이스라엘이 강자인 것을 증명을 해야지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중동 여기 이제 이쪽 그 아랍 이슬람 이런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지 이런 지금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그 바라볼 때 굉장히 그 격차가 나지 않고 좀 그야말로 어떤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판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번의 사건,
사건을 이제 국제 지정학적 입장에서 좀 살펴보고 또 이제 엔타임적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 지정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그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평론가들이나 국제 분석가들에 의해서 우리 독자님들은 다 또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1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제 저희 센터는 규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차 중동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인가라고 볼 때에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하마스라든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하마스, 그 다음에 레바논 지역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슬라믹 지하드, 아락사 성전 여단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좀 거의 이제 100여 개 이상 되는 이러한 이제 집단들이 있다. 이 중에 이제 서로 이제 그 자금을 타기 위해서 또 저기 하는 거죠. 이란에 이제 줄 서고 있는 거죠. 어떻게? 또 지금 탈레반도 이제 같이 참여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이제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이거 그 이란이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투자가이다. 투자가이고 감독이고 또 연출 다 하고 있다. 연출가이기도 하고 그렇다. 물주이기도 하다. 모든 이제 그 비용과 어떤 이러한 그 전쟁 자금, 그 다음에 무기라든가 모든 것을 대고 있는 게 또 이란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명령을 하다라는 측이 이제 이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이제 1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4차 전쟁까지가 4차 중동까지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아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중동 지역에는 크게 네 개의 민족이 있다. 하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다음에 여기 터키 투르크 민족, 그 다음에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 민족이죠. 그죠? 그리고 요 아랍 민족이 있다. 그러니까 요 총 4개의 이런 민족이 서로 이렇게 그 겨루고 있는데 이제 그 4차까지의 중동 전쟁은 그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 이때 터키와 이란은 어떤 1, 2, 3, 4차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여할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하고 더 가까웠죠. 그죠? 이란은. 그리고 또 그 나토 그 해외연국으로서 터키가 또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하고 더 또 친했죠. 하여튼 이제 5차 중동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 세력인 이러한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이제 액션 배우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이해할 때 이러한 이제 1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명칭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전쟁이 지금 뭐 1차적으로는 이란 본토까지는 이렇게 아직 확대되지는 않았다. 그것이 확대된다면 뭐 이제 그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확대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과연 이란의 핵까지 제거하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금 요 하마스 세력은 어때요? 범이슬람과 이스라엘의 어떤 판으로 짜려고 하는 거죠. 그죠? 큰 체스판으로 볼 때. 근데 어때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큰 이제 세력이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어떤 정도 협력은 하고 있죠. 얼마 전부터. 근데 이제 이란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이란과의 접촉점을 더 이렇게 강하게 해야지 이제 범이슬람으로 뭉치지 않고 이슬람이 둘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우디라든가 걸프만 지역 국가들이 이란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이란이 이 전쟁에서 이란이 강력한 힘을 이스라엘을 이기기를 사실은 저기 요 걸프만 국가나 여기 사우디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는 원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으로 묶고자 하는 하마스 세력과 또 이스라엘은 이것을 이란과의 대척점을 강하게 가지고 가야 이슬람 세력을 둘로 나눠야지 생존 가능성이 더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핵까지 제거하기를 사우디라든가 걸프만 국가들은 이제 속으로는 원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될까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번 관전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이,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등 대리 세력 척결까지 전쟁 목표로 잡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이제 정확히 분석한 데서 따른 그 어떤 그런 전쟁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까지는 좀 힘들다, 사실은. 이란까지 제압하기에는 그 내부 분열이라든가 또 전면전으로 이란까지 확대되기에는 역량이 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리아 지역까지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 세력의 폭격까지는 뭐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란 본토까지 전면전으로 치다르기는 힘들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그 가자 지역을 빨리 제압을 하면은 이란의 핵시설 타격까지도 좀 가능한 상황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군수 준비 태세가 이스라엘이 되어 있지 않다. 일단 여러 가지 탄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미국이 이쪽 지역에 비축해 놓았던 것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 뺐기 때문에 이제 탄약이라든가 이런데 그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이제 중동 외의 지역까지 이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중동 외의 지역까지는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이야기로 공마국 전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이 기독교계에서 이제 엔타임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공마국 전쟁을 얘기하지만 이 공마국 전쟁은 이제 지금 이 정확한 초점을 흐리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메시아 왕국 후반에 일어나는 전쟁이 공마국 전쟁이라고 여러 번 센터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공마국 전쟁에 저기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가 이러한 점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은 중동 외의 지역까지 확대되지 않는가? 그거는 이제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수행하기에 좀 빠듯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 중동 지역까지 군사적으로 개입하기에는 이제 그 역량이 부족한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은 러시아까지 좀 그 개입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개입할 수 없다 러시아는. 그리고 터키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터키가 많이 이슬람화 이제 원리주의화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가 이제 나토 아직까지 나토 일원국이고 그다음에 또 그 민주주의를 이렇게 또 지키고 가지고 있고 이런 또 상황이 있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그 시리아 북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작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쿠르드족의 어떤 발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버거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는 이제 향후 중재자로서의 입장을 노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중재자 얘기는 나오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터키는 이제 아랍 민족과 또 페르시아 민족과는 다른 터키 투르크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를 통해서 전 지역을 장악했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재자로서의 어떤 입장을 이제 큰 어떤 형님으로서 이렇게 등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직접 개입하지는 터키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물론 우리가 이런 이제 나라들이 이제 아랍 국가들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비난 성명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 이스라엘 입장에 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국민적 정서라든가 이런 것에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이지 국가의 어떤 국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아주 척을 짓는
완전히 이렇게 적극 개입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요 이스라엘 요번 사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친이스라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력과 또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제 그 양분이 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엔타임으로의 어떤 임박기를 앞둔 시점에서 어떤 그 크게 갈라지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예전에는 공산주의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크게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아니냐 하는 그 이러한 이제 크게 그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1, 2, 3차 중동 전쟁은 아랍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은 아랍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우디 지금 이번 사태를 두고서는 사실은 가장 열받아 할 이제 사람이 빈살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실은 가장 이렇게 열받아 있는 상태다. 사실은 이게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아니에요. 그죠? 뭐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들의 어떤 적이 아니에요. 어떤 국교 정상화, 관계 정상화와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그 깨기 위한 이란의 어떤 그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다 평론가들도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독자분들도 다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 겁니다. 이건 뭐 그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제 더 여기에 이제 더해서 하나 이제 더 깊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사우디가 이제 그 펼치고자 하는 사우디 국가 전략을 망쳐놓았다. 이 사건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 정부 차원에서는 개입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요즘 어때요? 무엇이 조금 굉장히 저기 했어요. 굉장히 그 화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이거죠. 그 무역로 새로운 이제 그 어떤 경제 루트라 그럴까? 그것이 이제 추진되고자 하는 시점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 인도, 그 붐바이에서 출발해서 두바이, 그리고 리야드, 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아랍에밀리트 두바이,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하이파, 그죠? 옛날 요바죠. 그리고 그리스, 이탈리아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제 루트를 새롭게 이렇게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 이번에 G20 회의에서도 이것이 많이 논의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루트가 굉장히 문명사적인 어떠한 큰 사실 길이 새롭게 개척된다는 거는 문명사적인 어떤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한번 열리느냐 또 닫히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문명이 이동까지도 문명의 어떤 그 변화까지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 바닷길이었고 그다음에 여기 실크로드였고 이랬죠. 그리고 여기 중국이 이제 다시 여기 신실크로드 1대1로를 통해서 이쪽 그 중동 지역을 거쳐서 유럽으로 길을 만들려고 하는 와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것이 이제 지지분해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어때요? 이러한 길은 이제 어떤 안전이 확보되고 어떤 그 국제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길은 사실은 예전부터 있었던 길입니다. 그 여러 가지 향료라든가 어떤 향신료 그것들의 루트였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아랍 여기 상인들이 이렇게 여기 사막을 가로질러 갔었고 또 여기 요르단이라든가 이스라엘 왕의 대로라 그래서 국제 이제 무역로가 형성됐었다라고 하는 향신로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롭게 복원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연결만 되면 어떤 국제 관계로서 연결하면은 어떤 큰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육상과 해상을 이렇게 교차로 연결하면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요 기존의 이제
터키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소외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도 이러한 기존의 여기 중국과 이렇게 그 새롭게 이렇게 통과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즉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어떤 지정학적 입지를 활용해서 국가의 부를 쌓고 이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빗겨서 가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루트가 대루트가 무역 루트가 이렇게 될 때에 이 터키는 여기에 소외가 되고 굉장히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어때요? 여기 그 뭐예요?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모든 무역 항로가 이렇게 저기가 되는데 이 여기가 여러 가지 이제 정체라든가 뭐 한 1, 2년 전에 사고도 있었잖아요. 그 그린호인가? 하여튼 그 사고가 이렇게 있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면서 이쪽 홍해로 나오면서 어때요? 여기 그 소말리아 해적단 여기 산업화된 거의 어떤 그 산업화된 어떤 그 해적 집단들이 있어서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에서 이제 이집트도 이제 굉장히 불만인 거죠.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빠개지게 됨으로써 사실 속으로 터키와 이란이 그 이집트라든가 이란은 뭐 실제 실행한 당사자고 이러한 이제 굉장히 속으로는 굉장히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이제 발표가 되자 이제 터키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그 이제 요 근래에 굉장히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새로운 루트를 개발하고자 하는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구상들을 내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가 이제 지역 어떤 발전에 이제 관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의 이제 바쿠 항구 그리고 이제 요 아르메니아의 요 회랑 요 그 아제르바이잔은 요 영토가 요 아르메니아의 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과 양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회랑이 열리려면은 아르메니아의 어떤 그 동의도 이렇게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번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이 같이 동의를 해서 이러한 이제 무역 루트를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추진하기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논의와 이런 가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이 이란이 이걸 반대하고 나섰죠. 이거 우리를 제외하고 이러한 어떤 길은 우리가 반대한다. 그러면서 또 아까 얘기한 사우디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이제 이 루트에 대해서 이제 빠개기 위한 또 이러한 그 이란과 사우디 또 아랍 지역이 이렇게 국제 그 정상화를 되면 이란과 그 대리 세력은 상당히 그 위축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이제 벌이게 된 어떤 근본적인 그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사태를 굉장히 반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개입할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간에 지금 자원 협력,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천연가스라든가 그런 자원들을 지금 이집트 항구를 통해서 이렇게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집트한테 나눠주면서, 그죠? 그 이권을 나눠주면서 지금 이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 협력이 무산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다. 이집트가. 그래서 사우디도 이렇게 개입은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개입을 하지 않을 거고 요르단도 이제 지금의 국력으로 굉장히 개입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물 공급을 끊으면은 그 대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그 지렛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소교를 우리가 보자면 이제 하마스 세력은 대이슬람 전쟁으로 규정하고 이제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거는 아까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아랍 국가 각각의 이제 그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굉장히 물론 겉으로야 다 저기죠. 그 국민들의 어떤 여론, 이슬람 여론을 반영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성명은 다들 내고 있지만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지금
대구상을 망쳐놓은 게 그 이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이제 대이슬람으로는 이렇게 뭉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 이제 전쟁의 본질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이스라엘 1차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기타 아랍국들은 오히려 이제 그 속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란을 작살내기를 좀 바란다. 근데 민초는 또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무너지고 하면은 그 이란 왕조 자체도 이렇게 그 휩쓸려서 그 파도 속에서 그냥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속에서 터키가 또 잘못 저기 했다가는 그 여러 가지 그 서방 세계와 유럽과 미국에 완전히 이제 척을 지게 되면서 그 나토에서 퇴출될 이렇게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타인 입장에서 본 1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엔타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독자님들한테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국제 정치학적 입장에서의 뭐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야 뭐 일반 미디어에서도 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이제 독자님들은 요 엔타인 입장에서 본 1차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북방황이 나오기 위한 중동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이다. 시기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기존 질서를 변동이 있어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요 북방황 지역 그러니까 연합국 또는 연합이 탄생해야 된다. 즉 북방황 출현을 위해 요 북방황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이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라고 하는 옛날 셀루쿠스 왕조 지역에서의 하나의 작은 뿔의 나라가 나오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나라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 개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북방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출현이라는 것은 북방황 출현이라는 것은 이 나라와 그리고 여기서 나올 한 명의 그 적그리스도 그 북방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엔타임의 시기에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이제 이 판이 중동판이 흔들려서 이쪽 지역에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지역에 북방황 작은 뿔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기존의 질서에 변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변동을 위한 어떤 판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엔타임 센터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초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과 이 가자 지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이스라엘이 뭐 압도적인 어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안이해진 그런 나태함으로 이렇게 일격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그 가자 지역을 뭐 점령하고 뭐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이것이 뭐 초점이 아니라 무엇이 초점이냐면 이쪽 저기죠. 요 레반트 지역, 그다음에 시리아, 이라크 지역의 북방황 이 지역에서의 변화 움직임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시리아의 이 알 아사드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하는 어떠한 영웅으로 나오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타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이러한 그 난세라 그럴까, 이러한 이제 격변의 와중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시리아 알 아사드도 이제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은 그 정권을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사드의 입지도 이슬람 세계에서의 입지라든가 여러 입지도 다시 이렇게 재조정되는 그러한 이제 시기를 맞게 되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이제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나 또 여러 가지 또 테러 세력, 그다음에 IS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이제 요 IS도 지금 세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또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이제 그 세력 가운데 어떠한 인물이 이제 그 탄생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기존의 알아사드와 경쟁을 어떻게 벌이면서 이제 어떤 북방왕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저기 그 어떤 경쟁 구도를 갖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개인적으로서의 북방왕이 탄생하는 판이 형성되는 것이 이번 판이 흔들리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판이 흔들리는 목적은 북방왕의 출현을 위해서다. 그 북방왕은 그 나라이기도 하고 그 나라와 그 이제 그 개인적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1차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제 엔타임의 성큼 다가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시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떠한 이제 엔타임으로서의 급속한 그 타임라인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적그리스도의 평화 조약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 평화 조약의 예언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갈등과 분쟁이 극대화되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여러 환경들이 갈등과 분쟁이 극대화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에 있는 것이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 그 전쟁이라는 그것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의 이런 세력하고의 전쟁이 아니라 국가 간의 강한, 그러니까 이란하고의 얘기할 때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아직 국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점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번 전쟁의 본질, 그리고 이 본질이 엔타임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함의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자지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마지막 때 3년 반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 군대를 피해서 패해가지고 뭐예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광야로. 옛날 그 모세가 있었던 광야, 옛날 자기 있던 곳, 그렇죠. 이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3분의 1이 피난을 가야 된다고 기록이 예언상 되어 있는데, 지금 어때요? 지금의 가자지구가 지금처럼 무장되어 있으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협공하게 됨으로써 피난 가는 길을 이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가는 이 와중에 여기 지금 가자 지구가 지금처럼 무장돼 있다면은 이쪽에서 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큰 피해 발생을 위한 사전 제거 작업으로 가자 지구를 비무장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의 어떤 지금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쪽이 비무장화돼 있어야지, 그것은 뭐 점령을 하건 점령 통치를 하건 또 일부 이제 자치를 주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협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처럼 무장돼 있고 막 이렇다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큰 엔타임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는 데 있어서 큰 적이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피해를 입은 곳이 다 남부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금의 가자지구 작전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 이제 독자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엔타임적 입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4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건국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땅을 두고 이렇게 여러 가지 1차 그 이제 48년, 그다음에 2차 56년, 그다음에 3차 67년이죠. 그다음에 4차 73년, 이렇게 그 4차에 걸친 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전쟁은, 그리고 요 4차 전쟁은 이제 기존의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다. 근데 지금부터의 전쟁은
이제 엔타임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러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공마국 전쟁으로 이렇게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면은 굉장히 미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점은 저기 요 이스라엘 위에 그 북방왕의 어떤 이 판을 뒤집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 변화, 판이 흔들리는 것이지, 어떤 뭐 러시아 침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터키 침입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잘못 이 상황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은 이 판이 흔들리는 거는 결국 요 그 북방왕 지역의 그 어떤 그 연합체 나라의 탄생과 적그리스도 북방왕의 탄생을 위한 그러한 시발점이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지금은 이제 둘로 나눠지고,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반 이스라엘 정서가 지금은 그렇게 그 좀 누그러들었죠. 왜냐하면 미디어에서 적나라한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때요? 지금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9.1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9.11 플러스 저기 그 미국의 진주만 사건, 이것이 두 개가 합쳐진 정신적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이스라엘 정서는 확산되지 않았는데, 이제 과자지구 점령 과정에서 반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더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미디어가 이제 전쟁을 중계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에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중계를 했지만, 이렇게 개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중계는 이렇게 미디어 환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아주 혐오적인 그러한 장면까지도 중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아까도 이렇게 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의 적나라한 장면이 SNS를 두고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알려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이러한 상황의 어떤 새로운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걸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는 또 이런,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지금의 인간의 어떤 그 타락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이런 강력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스포츠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은 너무 이제 이 세상에 웬만한 사건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심심하고, 웬만한 사건으로는 그냥 마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극을 위하고 어떤 그걸 위해서는 미디어가 이제 전쟁을 더 중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개인 간의 싸움도 그냥 싸움을 내비로 두면은 그냥 자기들이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뭐 화해하든지 뭐 이렇게 어떤 뭐 저기 하든지 하는데, 옆에서 구경을 다 해봐요. 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런 상황이면은 약자건 이거 싸움을 끝내고 싶군 이렇게 할 때 저기 하겠지만, 싸움이 끝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끝까지 내가 죽나 네가 죽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하나 자존심이 달린 거잖아요. 그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환경, 그러니까 미디어의 전쟁 중계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속속들이 너무나 혐오적인 그런 상황도 알려주면서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알려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반이스라엘 정서가 조금 완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전쟁을 끝까지 그냥 하여튼 당사자가 끝까지 가게끔 하는 그러한 성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간의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이제 웬만한 전쟁으로는 이제 웬만한 사건으로는 이제 그 흥분하지 않는, 그렇죠. 그래서 더욱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전쟁은 이제 그 중간에 잠시 중단 휴식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뭐 2년, 3년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가겠고,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결국에는 엔타임을 위한 중동판이 바뀌는 시발점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그 인식해야 하고, 그 정점에
이 이제 출발의 정점에 시발주 중동판이 이제 바뀌는 흔들리는 이 정점에 북방왕 그 나라와 지역과 또 저 개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전쟁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엔타임으로의 성큼 다가선 그러한 이제 전쟁 그 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독자 여러분이라도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는 북방왕 지역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마스 세력이나 헤즈볼라 세력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이제 힘을 더 얻게 되는지, 아라사드 아니면은 또 어떤 새로운 인물이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자기가 지금 생각한 것보다 좀 판이 조금 더 커졌는데 자기들이 또 직접 나서면은 아랍권들이 또 이렇게 그 저기죠. 그 어떤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참여를 전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잠시 이제 그 숨죽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란이 나서면 어때요? 아랍이 움직이지를 않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속으로 조금 이게 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제 저기죠.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이러한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라든가 전략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더욱더 마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경랑의 사건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독자님들이 너무 놀라지 말고 성경의 프로세스를 분명히 알아서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 첫째 미혹이 이제 공마옥 전쟁으로서의 어떤 판을 이해하는 것은 큰 미혹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제 북방왕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그 초점을 두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여기 이번 사건으로 없어진다고 해도 이 민족이 없어지고 뭐 흩어지게 된다고 해도 다시 뭐 1000년이 지나건 2000년이 지나건 다시 이 지역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또 저기 할 것이다.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이다. 그만큼 한 명의 유대인이 살아남는데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의 이러한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또 다시 몇십 년 후, 몇백 년 후, 몇천 년 후에 다시 와서 이러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이러할 그 시점은 아니고 지금이 이제 곧 이러한 이제 환란 성전이 세워지고 이러한 이제 시점을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